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 교체마저 이뤄내겠다. 사회적 패권 교체. 1월 2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씨가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뱉은 그런 목표입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패권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인영의 사회적 패권 교체론입니다. 총선 승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덕담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 새해 국정 운용에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사회적 패권은 무엇인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장에서 그가 생각하는 사회적 패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재벌, 특정 언론, 종교인, 왜곡된 지식인 그 누구도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내겠다. 그게 바로 사회적 패권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집권 이후부터 현재의 집권 세력은 줄기차게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한국 사회 분열하기, 공격하기, 깨부시기 작업을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패권론에 담긴 뜻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586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의 집권 세력의 중핵을 담당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둘째, 그들은 한국 사회를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셋째,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인영 씨의 한국 사회 패권 교체론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매우 뿌리 깊은 원념을 갖고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생각이나 마음을 원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지식인의 원념, 좌익들의 원념이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원한을 품은 생각이나 마음을 뜻합니다. 그가 원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자기 조국을 자랑스럽고 정말 자부심을 가진 대상이 아니고 원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들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가치관은 20, 30대의 젊은 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류 사회를 척결하거나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재벌이나 종교인이나 일부 지식인들이나 특정 언론들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입니다. 21세기가 개막된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상은 정말 광속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세계관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사고와 말과 행동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이고 미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의 지도층 인사들한테 없는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하니까 한국 사회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사라지고 오로지 과거를 향한 이전 투구만 있는 겁니다. 온 사회가 정치라는 태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 키우는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소 잡아서 배분할 사람들 목소리만 들립니다. 경제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정치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소 키우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소 잡아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적 패권론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이인영과 집권 세력의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연말에 두 개의 법안을 강제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그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식으로 밀어붙이면 되구나. 이런 식의 자신감과 자긍심과 약간의 그 교만감이 채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전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4+1 협의체 가동해서 확신을 얻은 여권의 독주는 2020년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독주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번 집권 세력이 등장한 다음에 한국 사회, 경제, 정치, 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점점 자유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은 말과 글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말과 글에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당의 독주를 막는 겁니다. 집권 세력의 독주를 막는 겁니다. 제 판단은 그들은 스스로 절제하거나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여당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야당이 좀 밉더라도 야당에 표를 줘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당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나올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몰포가 여권에 주어진 것을 보면서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 북한이 개입하면 무엇이든 친북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겠구나. 올해도 선거가 임박해서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이제 한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겁니다.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됩니다. 이 같은 식으로 선거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권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야당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여당은, 집권 세력은 독주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폭주를 나갈 겁니다. 국민들은 폭주를 감내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다시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참아내기 어려울 만큼 힘든 그런 여당의 폭주를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 모든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을 것인가는 4월 15일 날 총선 결과에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